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중국은 여기 있는 어느 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핵심적인 기지가 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굉장히 자주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마다 변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부터라도 알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이번 SCO 회의에서 제기를 했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역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중국의 부상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대국으로서의 측면, 이건 우리에게 위협적이죠. 또 하나로는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대응의 축으로서의 부상의 측면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중국은 후자를 중점적으로 옹호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우리의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한미일 삼각 동맹 협력 이 문제에만 외교의 중심축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브릭스나 SCO나 기타 아프리카 동맹과 같은 국가들과 이제 다시 소위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중심축이 중국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것을 큰 의미를 지닙니다. 시베리아 힘2가 이번에 러시아와 협의를 했는데요. 원래 중국이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해줬냐면 아마도 트럼프와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이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일종의 대형 레버리지 방식으로 승인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지적하신 걸 들은 것은 왜 우리 이거 이용할 생각 안 하느냐라는 건데 그게 우리 인식의 큰 공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래스카에 LNG를 수입할 프로세스는 이미 1,000억 불을 걸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훨씬 더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 LNG를 가져올 생각은 하는데 당장 중국 상해까지 와 있는 LNG 가스를 배관을 우리까지 끌어들일 생각은 전혀 안 한단 말입니다. 훨씬 싸고 심지어 구축하는 비용도 중국과 천문이 반 이상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눈뜨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뭐가 필요하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과 이전의 관계 개선하는 데까지는 큰 거 필요 없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유엔이 이미 선포한 정도의 대만의 자주 독립을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만 언급을 해줘도 우리는 중국의 굉장히 전략적인 자율성을 누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중국을 적의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국가 시켜서 견제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측면에 있어서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국가방위 전략을 본토 수호 전략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서 본토 수호 전략으로 변경하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대단히 큰 변화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을 볼 때는 재무부나 금융 쪽은 중국과 타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방부는 철저하게 중국을 봉쇄하거나 러시아와 신냉전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국방부조차도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바뀌는 보도입니다. 실제로 이건 미국의 대전략 변화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는 거여서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창영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계획개방이라는 단어, 정상국가라는 단어가 북한의 입장에서 보든 우리의 입장에서 보든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계획개방이라는 개념은 중국의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중국이 이른바 문호를 열면서 그들의 발전 방향을 계획개방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제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계획개방을 바라보는 오해는 이게 곧 자본주의화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국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시진핑 3기에 들어서 중국은
소위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계획개방이라는 자본주의화를 거꾸로 돌아가는 장치들을 상당히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민영화된 기업들을 국영화시키는, 국영화 기업을 더 키우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스스로 사회주의 깃발을 낸 적도 없고, 지금은 오히려 사회주의 깃발을 더 올림으로써 시진핑을 마오쩌둥에 비견하는 서구의 비평가들이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계획개방을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자본주의화의 길이었다라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국가독점 자본주의의 시장경제화 정도까지는 못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겠지만, 어쨌든 사회주의화와 거리감은 자본주의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정상국가라는 개념은 일본의 개념에서 빌려왔습니다. 이게 제가 정상국가라는 것은 비정상국가의 반대의 개념으로 쓴 게 아니고요. 당연히 뭐 제가 그럴 거라고 예측하시겠으면 미국이 정상국가라고, 그런 측면의 정상국가라고 보지도 않습니다.